자, 민주당이 해야 될 건 뭐냐? 지금 국민들은 대부분 국민들은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정치라는 게 뭡니까요?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경제로 출발을 해서 풀어가 볼게요. 경제는 있잖아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돈의 배분 문제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제는 돈의 배분 문제죠. 근데 이 돈의 배분 문제이다 보니까는 경제는 정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같은 거라고 제가 그동안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돈을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좀 많이 갖고 싶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요. 그러면 뭡니까? 대한민국의 전체 돈의 양을 더 늘려야 되겠죠. 이게 파이를 키우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개개인들의 그러니까 몫이 그러니까 뭐 차이는 있겠지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또 한편에서는 파이가 안 늘더라도 기존에 너무 불공정하게 배분되어 있는 것을 좀 공정하게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죠. 배분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는 사회주의처럼 뭐 뺏어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불공정한 거,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불공정하게 돼 있는 것을 공정하게 정상화시킨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돈의 배분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는데 이러기 위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가져야 될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요, 지속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많은 개인들, 뭐 100%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많은 개인들이나 가게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안해요. 애 낳는 거 불안해서 못 낳잖아요. 학교 가게 되면은 학생들은 뭡니까요? 왕따 당할까봐 불안하고, 성적 때문에 불안하고, 예? 시험에 그래서 압력에 가하고 있고, 학교 졸업하면 취업 때문에 불안하고, 일자리가 언제 유지될까 불안하고, 예? 자기 소위 말해서 죽어, 예? 집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마지막 순간인 그러니까 노후에는 노후의 빈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는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안한 사회잖아요. 많은 개인들, 뭐 100%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많은 개인들과 가게가,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안한 사회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은요. 이런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이런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죠. 말 그대로 헬조선이죠.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볼까요?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방소멸 위기에 오래된 얘기잖아요. 지방소멸. 국가는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고요. 그렇죠?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라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요. 지방은 지금 그러니까, 예? 빈집들 지금 마크하고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경제적 기회와 좋은 일거리가 소멸해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조업의 종사자가요, 16% 정도 됩니다. 16%. 그 다음에 일체산업, 농림수산업에 존재하는 취업자가 한 5% 됩니다. 80%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막 얘기해가지고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의 대다수가 좋은 일자리가 아니죠.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서 영세 자영업종들도 다 서비스에 있는 거잖아요. 경제적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예? 좋은 일거리가 안 생기잖아요. 예?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요즘은 공직도 그러니까는 저게 없어진다 해가지고, 기피 대상으로 다시 또 이제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사회 보게 되면 기후변화 대응 능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에너지 집약도가 에너지 사용이 굉장히 많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죠. 경제구조죠. 기후변화.
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제 구조를 갖고, 산업 구조와 경제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 세계에 그러니까 지금 이 발전 방향하고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앞에서 한 얘기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흑백론적인 세계관에,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갇혀있죠. 미국을 비판하면은, 친중 아니냐, 친러 아니냐, 친북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그냥 뭐냐면 흑하고 백분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노란색, 파란색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예?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흑과 백으로만 나눠집니까? 선과 악으로만 나눠지냐고요. 예?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굉장히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과거에 반공주의에 저는 이 산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공주의에. 자, 대한민국은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입니까? 예? 대한민국은 시간 문제지, 대붕괴가 불가능한, 예? 그런 사회죠. 지금 위에 5가지만 제가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결국은 뭐냐면은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적 기회하고 일거리를 확장해야 되고, 에너지 집약도를 낮추는 산업 체계로 바꿔야 되고, 지역사회를 부활되도록 해야 되고, 결혼과 출산을 뭐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 결혼을 하고 싶은데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들, 출산도 마찬가지죠. 애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어요?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어요? 예? 이런 공간이 좀 작아가지고, 이 정도만 제가 이렇게 언급했지만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면요, 대한민국은 문명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요. 그다음에 거대한 리셋이 필요합니다. 제가 과거에 했잖아요. 대붕괴냐, 거대한 리셋이냐. 예? 양자택일의 길에 지금 놓여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거 봐보세요. 우리가 근대 산업사회를 보게 되면 어떤 거 있었습니까요? 우리가 유럽을 기준으로 하던,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하던 간에 우리가 전통사회는 농업사회였었잖아요. 농업사회의 대다수 인구들은 농촌에 살았습니다. 땅에서 농사를 짓고서는 우리가 먹고 살았었죠. 농업 문명을 만들어냈죠. 그러다가 그 농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정체가 이루어졌죠. 마찬가지로요. 즉 경제적 기회하고 일거리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는 인구 밀도가 올라가면서 토지 부족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는 어떤 식으로 해결했습니까? 도시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확장해 나갔잖아요. 도시로 가서 도시 문명을 만들고, 도시라는 곳을 그러니까 도시라는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경제적 기회하고 일거리가 농촌에 집중되어 있다가 도시에서 경제적 기회하고 일거리가 크게 확장됐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남는 노동력들이 도시로 나간 거 아닙니까? 이걸 뒷받침해 준 게, 도시 문명을 뒷받침해 준 것이 1차 기술혁명이라고 하는 산업혁명, 1870년대부터 일어났던 2차 기술혁명, 이런 것들이죠. 이걸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도시 문명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대 산업사회가. 그렇죠? 그리고 3차 기술혁명이 컴퓨터 혁명을 비롯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물론 금융을 중심으로 했지만은 세계가 하나 통합이 되는, 금융과 무역을 중심으로 통합이 되는 이런 세계화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계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예?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미완성에 저가 있었죠. 소위 말해서 거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호혜적인 국제관계가 아니라,
예? 소위 패권주의가 작동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세계화가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한편에서 또 한 가지 뭡니까요? 90대 중후반부터 3차, 4차 소위 이런 기술혁명이 일어나면서 저는 이게 앞으로 5차, 6차, N차 기술혁명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요? 지금까지는 뭐냐면 물리적인 공간을 확장하는 과정으로 경제적 기여와 일거리를 확장해 갔었어요. 근데 지금 지금은 뭡니까요? 물리적 공간 안에서 우리가 했었던 경제적인 기여하고 일거리가 지금 이제 포화 상태된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한계 상황에 도달한 거 아닙니까? 그럼 과거에 우리가 농촌에서 도시로 확장을 했듯이 물리적 공간에서 이번에는 뭡니까요?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을 해나가는 이런 지금 우리가 과정에 있는 거예요. 과정에. 그래서 제가 디지털 생태계, 이걸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디지털 문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디지털 생태계를 21세기형 자치도시다. 즉 농촌 문명에서 도시 문명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유럽의 자치도시가 이거를 그렇게 주도했던 것을 제가 과거에 설명한 적 있죠. 지금 경제적 기회와 일거리를 좋은 일거리를 확장하려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리적 공간에서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없잖아요. 물리적 공간을 그랬던 게 되게 뭡니까요? 제조업과 그다음에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이 근데 그게 거의 다 포화가 이루어졌잖아요. 또 다른 확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물리적 공간에서 확장을 해왔던 거예요. 농촌에서 도시. 그 다음에 도시에서 뭐냐면은 해외, 전 세계를 그러니까 통합하는 이런 과정으로. 근데 이제 거기서 뭐냐면 물리적 공간은 다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달나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을 해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지금요. 근데 이 디지털 생태계가 지금 그러니까 미완성이죠. 미완성인 겁니다. 자, 이쪽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 기회와 일거리를 확장하지 않으면요. 지방성을 못 막고요. 인구성을 못 막고, 예?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물리적 공간에서 무슨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자, 과거에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요. 과거에 우리가 물리적 공간에서 우리가 했었던 경제적인 삶은 어떤 거였었냐면요. 자,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반도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 설계, 반도체라는 게 그러니까 쓰임새가 다 여러 군데마다 다 다르니까요. 반도체 설계 디자인을 하는 게 있죠. 예? 그걸 가지고 위탁 생산을 하는 것이 파운드리잖아요. TSMC, 대만의 TSMC 같은.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데고요. 이게 반도체 제조지요. 그 다음에 그걸 테스트하고 조립하고 하는 테스트 서비스. 그럼 여기서 한번 딱 봐보세요. 서비스는 뭡니까? 반도체 디자인 설계하는 게 이게 서비스예요. 제조하는 것은 제조업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가 끝났으면 그걸 테스트하는 것도 서비스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사업과 관련된 주력사업이 뭐예요? 제조업이죠. 반도체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 일자리들인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반도체 설계하거나 반도체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만들어진 것을 테스트하는 서비스를 하거나. 예? 그러면 어디가 그러니까는 고임금 일자리입니까? 반도체 설계나 디자인하는 쪽이죠. 반도체 테스트하는 것은 저임금 일자리죠. 서비스를 하더라도요. 이런 것들이 사업과 관련된 주력 사업과 관련된 서비스 업종인 거예요. 서비스 일자리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걸 제조하고 난 다음에 반도체가 만들어졌어. 그걸 가지고 이제 판매하고 그럴 게 아닙니까? 판매. 예? 판매, 그 사후 서비스 같은 경우들이요. 예? 삼성에 보게 되면 삼성전자 판매 서비스 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 사용을 했던 노트북에 사용을 했던 간에 했을 때 판매 사후 서비스 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서비스 업종인 거예요. 서비스 업종인 거죠. 뭐와 관련된 주력 산업인 제조업체와 관련된 사업 서비스들인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냐?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그게 바로 뭐예요? 교육 서비스, 금융 서비스, 법률 서비스, 회계 서비스, 의료 서비스, 심지어는 뭐냐면 식당 서비스, 예? 심지어는 뭐냐면 우리가 이 편의점 같은 서비스, 예? 사람들이 거기서 소비하고 살아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경제활동을 보조하는 그런 지원 서비스들이죠. 그러면은 이게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고 거기에 관련된 일자리들인 거예요. 일자리들인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포화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예?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반도체 설계나 디자인 서비스 이쪽을 그러니까 우리는 공략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그게 취약하니까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이니까요. 그렇죠? 테스트 서비스는 이게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로 뭘 하고 앉아있습니까? 교육, 금융, 법률, 회계, 의료 이런 쪽으로만들 하고 앉아있잖아요. 이런 쪽으로만. 여긴 진입장벽을 쳐놓고, 예? 진입장벽을 쳐놓고, 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경제활동을 보조하는 것인데, 이건 많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예? 그러니까 가치를 만들어내는 곳은 뭡니까요? 주력산업과 관련된 서비스 분야들이잖아요. 사업 서비스들이잖아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요? 생태계가 지금 진화를 하는데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요? 자, 거기서 제가 뭐냐면은 이 디지털 생태계를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는 애플의 모델을 제가 과거에 소개한 적이 있죠. 그걸 그대로 갖다 보여드릴게요. 애플은 뭐 했습니까? 애플은 공장이 없는 기업이에요. 애플은 뭐냐면은 아이팟하고 아이폰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그러니까는 애플카를 만들어도 그럴 거고 자기들이 제조는 안 할 겁니다. 네? 제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MP3는 물리적 공간에서 만들었던 제조업 제품이잖아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제품이잖아요. 근데 애플은 이거를 제조하는 게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걸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애플은요. 네? 애플은 뭘 한 겁니까요? 그 MP3에다가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라는 아이디어를 장착을 해가지고 콘텐츠를 음악 콘텐츠 이런 콘텐츠들을 디지털 콘텐츠들을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줬잖아요. 앱스토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래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MP3나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회사들을 이거를 연결시키고 어디다가 자기들의 아이디어에다가 연결을 시켰죠. 그것만 연결한 게 아니라 콘텐츠나 소프트웨어를 창작하는 그런 창작 서비스 생산자들도 연결을 시켰죠. 그리고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 이 소비자는 생산자일 수도 있죠. 생산자일 수도 있잖아요. 네?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사람이 자기가 뭐 아이폰 소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프로듀서하고 컨슈머의 합성어죠. 디스트리뷰터, 컨슈머의 합성어죠. 유통업자하고 소비자하고 합성어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연결시켰잖아요. 연결시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면서 애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애플이 경제적 기회를 확장을 한 건 뭡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애플이 만들어낸 좋은 일거리는 뭡니까? 좋은 일거리는 뭐냐고요? 애플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경제적 가치를 많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MP3를 그러니까 보다도 가치를 많이 만들어낸 건 뭐냐고요? MP3가 보다도 아이팟이 일반 MP3보다
더 매력적인 제품이 될 수 있게 한 건 뭐냐고요. 일반 스마트폰보다 아이폰을 더 매력적으로 만든 건 뭐냐고요. 그게 애플이 기여한 가치잖아요. 그건 바로 뭡니까? 아이디어죠.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 앱 스토어라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를 애플이 그러니까는 기여를 한 거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그러니까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일거리, 그거하고 관련된 일거리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일거리요.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더 그러니까는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소득과 일거리를 늘린 거 아닙니까? 어디서? 디지털 공간에서. 예? 디지털 생태계에서. 근데 오프라인 부분들도 같이 연결을 시켰죠. 디지털에다가.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을 삼성전자나 TSMC에 반도체를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반도체 제조업체들에서 여기서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이거를 그러니까는 결합을 시켰잖아요. 어디다가? 애플이 만들어낸 디지털 생태계에다가. 근데 애플이 기여한 건 뭐예요? 그 물리적 공간에서 하던 경제적인 활동들을 디지털이라는 곳에서 확장시킨 거잖아요. 소득과 일거리를 더 확장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과거 농촌에서 도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 기회와 일거리를 확장시켰듯이 이제는 바로 뭐예요? 물리적 공간에서 디지털 공간으로 경제적 기회와 일거리를 확장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거예요. 지금요. 이거는요. 어느 나라나 산업화를 공업화를 완성한 나라들은 이 문제에 다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물리적 공간에서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만 가지고는 이미 포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선 경제적 기회가 이제 이미 다 소멸되고 거기서는 일거리가 거기다 소멸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과 일거리는 어디서 만드냐고요? 디지털로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로. 그래서 제가 이걸 예로 그러니까는 예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통산업 관련을 그러니까 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가 반도체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삼성이 하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만이 아니라 파운드리라든가 아니면 진짜 파운드리가 제대로 되려면은 반도체 설계 디자인 이쪽 부분이 이런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의 완결성을 완결적인 구조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통 산업의 업그레이드 문제이죠.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에서 보다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뭡니까요? 애플이 했듯이 전통적인 산업들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이 제조업 제품들을 디지털 상으로 연결시키고 통합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라고요? 아이디어인 겁니다. 아이디어인 거예요. 이거를 하지 못하면요, 대한민국 경제는 미래 없습니다. 미래 없어요. 이거 못 만들어내면요. 왜 못 만들어내면 희망이 없습니까? 우리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는 반도체가 그러니까 경기가 꺾이게 되면은 수출이 그러니까 이게 꺾여버리잖아요. 경제 성장이 꺾여버리잖아요. 우리 다 대부분이 제조업이에요. 대부분이 제조업이라고. 왜? 디지털 생태계로 우리는 확장 능력이 굉장히 우리는 취약한 거예요. 취약한 거잖아. 근데 이쪽으로 안 가는 이상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겠냐고요. 경제적 기회를 어떻게 확장하고 좋은 일거리를 어떻게 만들겠냐고요.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는가 봐보세요. 저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교육혁명입니다. 교육혁명이요. 즉 물리적 공간에서 해왔던 산업체계 거기다가 뭐냐면 완결성이 부족한 지금 뭐냐면 고부가 가치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고부가 가치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업그레이드죠. 기존 제조업의 업그레이드죠.
동시에 뭐냐면은 그래서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산업재해 재편이요. 이 산업재해 재편을 해야지만이 뭐가 가능합니까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쉬워져요. 애플은요, 공장이 없다 보니까 뭡니까요? 화석연료 사용해서 자유로워요. 생산하는, 자기들한테 납품하는 회사들한테 화석연료 사용하지 말라고, 화석연료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라고 요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애플이나 구글은.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하죠. 유연하죠. 그 다음에 경제적 기회가, 좋은 일거리가 확장돼야지만 청년이 꿈을 펼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청년이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앞에서 한번 봐보세요. 어떤 역량이 필요하겠습니까요? 디지털 생태계에서 결국은 이런 것을 다 연결시키고 하려면은 뭐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겁니까?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제가 이걸 바로 버렸으니까 플랫폼 사업 모델이라 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디지털의 생태계를 만드는 거랬잖아요. 예?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 앱 스토어라는 아이디어는 바로 뭡니까? 전통 산업뿐만 아니라 창작 서비스, 창작자들하고 소비자들 모든 걸 다 통합시켰잖아요. 거기에 근간이 바로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좋은 양질의 아이디어를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될 게 아닙니까? 사람을 만드는 일은 교육이잖아요. 사람을 만드는 일은 교육이에요. 근데 아이디어라는 건 뭡니까요? 새로운 것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건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기존에 이미 있는 것은요. 아이디어라는 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기존에 없던 것이죠. 기존에 있는 건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나라는 교육이, 부모도 우리나라 교육은 굉장히 아주 그냥 징글징글합니다. 자녀들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자녀들 교육식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부모들 행복한 부모들 없어요. 예? 그렇죠? 소위 말해서 중고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심지어 요즘 초등학교까지 내려왔죠. 엄마하고 자녀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왼수가 돼버리죠. 엄마들이 자녀 교육을 다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는, 대부분. 예? 부모도 지옥이고, 자녀들도 행복하지가 않아.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교육이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은 뭡니까요? 기존에 정해져 있는 답을 빨리 습득하는, 예? 암기하거든 뭐하든 간에 빨리 습득하는 이런 경쟁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거기서 무슨 아이디어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제가 비염이 좀 심하네. 비염약을 안 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냐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산업재해가 재편이 되어져요? 물리적 공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 공간으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겠냐고요. 예? 역대 정부가 지난 20년 동안에 미래 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기껏해야 그냥 제조업과 관련된 것들, 다른 나라가 하는 것들 찝쩍찝쩍 되는 정도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랬죠. 자, 봐봅시다. 지금 현재의 교육을 봐보자고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 사회에서, 저도 선생 생활을 30년 이상 했지만은 우리 청년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오면서 이게 거세당해요. 거세. 예? 시키는 것만 할 수 있는 이런 데 익숙해져. 이런 것만 그러니까 훈련받아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할 것을 찾아내고 자기 스스로 그걸 해결해가는 이런 힘들은 다 거세당해 가요. 거세당해 가. 대학교 오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대부분 학생들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날 청년들한테 제가 그랬죠. 오늘날 대학생들 보게 되면 좀비 같다고.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처럼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지금 취업할 생각하니까는 너무 막막한 거야. 자기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스펙도 쌓아보고 막 해봤는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취업이 안 되니까는 불안한 거예요. 근데 교수들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너 어떤 걸 준비하면 돼. 이런 정답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요? 자기들은 그러니까는 뭐 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잘 하는 것을 훈련을 받았는데, 예? 뭘 해야 되는지를 특정한 길을 그러니까는 제시를 받으면 하겠는데 어떻게든 간에 길을 그러니까 제시를 못 받고 아무도 제시를 안 해주고 앉아있거든. 예? 아무도 제시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합니까? 자격증 시험, 공무원 시험, 정해져 있는 길, 특정한 길이 정해져 있는 것만, 이런 것만 가죠. 예, 그런 것만 훈련을 해왔거든. 예? 근데 기존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 공간 말고 디지털 공간에는 그러니까 지금 할 것이 널려있는 공간인 거잖아요. 과거에 농촌에서 살다가 도시에는 인구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도시에서는 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게 열려있는 공간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초창기에 1500년경에 런던의 인구가 한 5만 한 몇천 몇 분이 안 됐단 말이에요. 5만 명 정도 분이. 그때만 해도 도시에는 할 일이 널려 있었던 거잖아요. 예? 지나고 보니까는 지금 디지털 공간도 많은 것들이 지금 열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실은 AI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 예? 그냥 영혼 없는 일들을 하고 있죠. 소울리스 잡이라고 해가지고, 예? 영혼 없는 노동을 하고 있죠. 왜? 디지털 공간에서 뭐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요, 교육에 이러한 것이 바뀌기 위해서는 대학부터 바꿔야 됩니다. 대학부터 바꿔야 돼요. 왜? 우리나라는 아무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부모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다 동의해도 대학에서 뽑는 기준, 대학에 가야 되기 때문에 대학에다 모든 걸 맞출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요. 예? 그러니까 대학을 바꾸는 것부터 교육혁명이 시작이 가능합니다. 대학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교육은 뭡니까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디지털 공간으로 경제적 기회와 좋은 일거리를 확장시키려면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핵심이 아이디어였잖아요. 아이디어요. 그럼 아이디어라는 게 뭡니까요? 예?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흥미를 갖는 걸 해야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뭡니까요? 아이디어라는 게 뭡니까? 창의적인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죠. 자율노동 역량이죠. 예? 이거 하려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찾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지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죠. 아이들은 그걸 어떤 걸 경험을 통해서 성취를 할 때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성취를 못 해본 거는 부담스러워 하죠. 내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 나가도록 이런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찾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초, 중, 고등학교 과정에서요. 예? 이거를 성취해보고, 또 다른 걸 성취해보고, B를 성취해보고, A를 성취해봤다, 또 C를 성취해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대학도 학생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어떤 식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습을 했는가. 예? 그 연장선에서 아이가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관심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학은 어떠한 식의 교육 지원을 해줘야 되겠는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겠는가? 이 아이를 위해서. 예? 교수 중심으로 그러니까는 학생들을 이렇게 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교수들이 헤쳐 모여야 되는 거죠. 그 학생이 갖고 있는 관심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뭐였습니까? 지금 핵심은 뭡니까? 아이디어니까 아이들은 뭡니까? 정해진 답, 이미 존재하는 답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 그건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인공지능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그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건 필요가 없어요, 이제요. 이제는 뭡니까요? 함께 새로운 답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교육. 예?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걸 찾아내려면은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출발점에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그런 것을 훈련을 받아봤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성취를 한 경험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고요. 함께 할 수밖에 없죠. 함께 할 사람을 연결을 하는 거였어. 연결을 하려다 보니까 소통 역량. 상대방과 같이 협력. 이런 식의 교육에서는 왕따가 없습니다. 왕따가 없죠.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능동적으로 하게 되고 자기가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거니까. 모든 거를 연결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하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출발은 어떻게 되냐? 입시 경쟁부터 저는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입시 경쟁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제가 대학에서 입시 감독 같은 걸 가끔 교수들도 이제 합니다. 하다 보면은 참 진짜 시험 문제 이렇게 읽어보면요, 참 진짜 대학교도 30년 하는 저 경제학이니까 수학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수학 문제 못 풀겠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네? 도대체 그거 가지고 뭐 이런 그러니까 입시 경쟁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입시 경쟁 지금 뭡니까? 최소한의 그러니까 우리가 습득해야 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요. 제가 또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글을 쓰고 글을 읽고 자기가 글을 심지어 쓰게 하는 예? 자기가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고 쓰게 하고 읽고 이런 것들을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수학도 그러니까는 예? 마찬가지인 거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과거 저희 때 그러니까는 예? 소위 선행학습 하는 걸 보게 되면요. 이게 도대체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걸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입시 경쟁부터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해방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이런 식의 교육, 앞에서 얘기한 이런 식의 교육은 대치동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 디지털 인프라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상위권이란 말이에요. 즉 공교육이 전 세계 지리산에서도 가능하고 어디서나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입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대치동으로 가야 돼. 목동으로 가야 돼. 예? 상계동으로 가야 돼. 입시 경쟁에 대응하려니까는 나머지에서 학교를 다니면은 불리한 거야. 예?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교육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예? 대학을 어디 가면 뭐 어떻습니까? 대학의 차이는요, 솔직히 말해서 교수들 차이는 크게 없어요. 예? 지방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 수준의 지역 대학을 육성할 수 있죠. 그럼 거기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그러니까는 적성과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그러니까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지원된다면은 예? 프로그램만 지원된다면 지금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그러니까 관심사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그러니까는
도와줄 수 있는 코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교수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대학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예? 이게 뭐 SKY 순서로 가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나오게 되면은 지역에서 뭡니까요? 디지털 공간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 기회와 일거리가 확장되는데 왜 굳이 서울에 가야 됩니까? 왜 굳이 서울에 가야 되냐고요? 예? 미국의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뉴욕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방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플랫폼 사업 모델들은요. 예? 그렇죠?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그러니까 상계동에서 내 자녀들을 그러니까는 무리하게 이사 가가지고 거기 학교를 다니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 얻게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왜? 얻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의 방식과 내용이 바뀌게 되면요. 그러기 위해서 대학이 학생을 뽑는 기준을 바꿔야 되죠. 입시 경쟁 기준에 그러니까 학생들의 이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교육혁명 없이는요, 앞으로 잠깐 다시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곳이 디지털 생태계, 디지털 문명사회란 말이에요. 여기로 못 가요. 교육혁명 없이는. 예? 우리가 도시의 삶과 도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 기회라든가 도시의 일거리하고 농촌하고 틀리잖아요. 도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도시에서 삶을 살 수 있게 하려면은 거기에 필요로 기술 이런 거에 습득해야 됐듯이 디지털 생태계에 익숙한 사람을 만들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디지털 생태계가 육성될 수 있도록, 형성될 수 있도록, 이거 안 하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기존에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약장사들이 하는 표현이죠. 레드오션에 갇혀있다고요, 지금 여기까지요. 예? 새로운 곳은 별로 안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에 치열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리적 공간 세계는요. 그렇잖아요. 뭐 새로운 좋은 일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냐면 디지털 생태계 문명으로 가는 것은 이거 선택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과거 농촌에서 도시로 우리가 확장했듯이 그런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요. 확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반드시 가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왜? 거기서 경제적 기회와 일거리가 근본적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근데 우리가 함께 이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 그걸 하려면은 교육혁명 없이 가능하겠냐고요.